이명대군 이구는 세조의 동생으로 이구의 아들 이주는 귀성군에 책봉되어 있었다. 이주는 용모가 준수하여 장안의 여자들이 길을 갈 때 그냥 스쳐가지 못하고 힐끔거리며 곁눈질하는 일이 많은 귀공자였다. 세조 11년 9월 3일 가을이 깊어가는 경복궁으로 이명대군 이구가 아들 이준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와 입시했다. 전하, 친의 아들 이준이 참남한 서간을 받았기에 감히 고하러 왔습니다. 이명대군이 불안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무슨 서간인데 그러하냐? 세조가 실눈을 뜨고 이명대군을 쏘아보았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연서이옵니다. 아들이 연서를 받았기로 어찌 과인에게 아뢰는가? 세조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무릎을 쳤다. 연서가 궁궐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 연서를 보낸 계집이 궁녀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나인이냐? 궁인이옵니다. 궁인 누구냐? 누가 감히 추잡한 짓을 했느냐? 이명대군의 말에 세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궁인은 후궁을 말하는 것이다. 세조는 궁인이 연서를 보냈다는 이명대군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덕중이옵니다. 덕중은 세조가 보위에 오르기 전 수양대군으로 잠저에 있을 때 여종으로 거느리던 여인이었다. 자태가 빼어나 세조가 비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아들이 죽고 세조가 정권을 찬탈하여 보위에 오르자 비첩의 신분에서 정삼품 내명부인 소용의 칠지를 받았다. 여종 신분에서 일약후궁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세조는 잠저에 있을 때 덕중을 비롯하여 여러 첩을 거느렸으나 대궐로 들어오면서 많은 궁녀가 있었기 때문에 덕중을 돌아보지 않았다. 덕중은 대군의 비첩이었기 때문에 호사를 누리며 살았고 대궐에 들어오자 권세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의 후궁으로 호사와 권세를 누려도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세조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어린 단종을 몰아내려고 재상들을 끌어 모은 인물이다. 그의 집에는 한 명의 권남, 신숙주, 홍윤성, 양정 등 당대에 걸출한 인물들이 출입했다. 양령, 효령뿐 아니라 이명대군을 비롯한 왕실의 형제들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이명대군은 세조의 동생이 시숙이 되고 이주는 그의 아들이니 시조카로 잠저에 있을 때부터 자주 출입하여 덕중과는 낯이 익었다. 사내가 계집 아이처럼 곱게 생겼구나. 덕중은 잠저에 있을 때 이준의 준수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준에게서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조는 호방한 인물이었다. 활과 검을 잘 다룰 뿐 아니라 다방면에 능통했다. 술을 마시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도 좋아했다. 연서를 이리 내라. 세조는 눈을 부릅뜨고 남쪽 옆들인 이명대군을 노려보았다. 이명대군이 소매 속에서 연서를 꺼내 세조에게 바쳤다. 연서를 읽는 세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지난 밤 봄비가 내리더니 연목경 하루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군께서 이 아름다운 연꽃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몸으로 방자로 곤고하게 살고 있습니다. 군께서는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저는 마음이 몹시 심란합니다. 방자는 궁중에서 자비를 하는 종이다. 군께서 잠저에 오실 때면 매양 관옥 같은 얼굴을 훔쳐보면서 연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대궐에 있는 처지라 감히 구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죽어도 연모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연서는 업문으로 되어 있었다. 자신의 후궁이 조카에게 보낸 서간이었다. 세조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준을 쏘아보았다. 이준은 가여울 정도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 편지는 누가 가져왔느냐? 내관 최호와 김중우입니다. 무지한 계집이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환관놈에게 연서를 보낼 수 있느냐? 송중에게 보낸 연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조가 덕중을 불러 연상을 책임지면서 책망했다. 송구하옵니다. 덕중은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이는 나를 능멸한 것이니 마땅히 참수로 다스려야 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모신 정이 있기에 목숨을 거두지는 않으리라. 세조는 덕중의 소용 칠지를 빼앗고 대궐에서 방자로 일을 하게 했다.
덕중은 종에서 후궁이 되었다가 다시 무수리로 전락한 것이다. 송중에게는 곤장 80대를 때려 사원부 청지기로 추방했다. 그러나 송중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여 다시 대궐로 불러들였다. 대궐은 송중에게 보낸 덕중의 연서 파동으로 한동안 뒤숭숭했다. 그 파동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다시 연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세조는 덕중이 또다시 연서 사건을 저지르자 국청을 설치하고 친구에 나섰다. 국청이 시작되다. 대궐은 덕중의 연서 사건으로 국청이 설치되어 살얼음판이 되었다. 황관 최호와 김중호가 내금이 감사에게 체포되어 형틀에 묶였다. 내 놈들이 감히 덕중의 연서를 귀성군에게 전달했느냐? 세조는 대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최호와 김중호를 친국했다. 자신의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연서를 보낸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소소인들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황관들이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모른다. 모른다고 잡아떼면 일이 끝날 줄 아느냐? 저놈들이 사실을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세조의 영이 떨어지자 감찰들이 최호와 김중호에게 가혹하게 곤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대궐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국청에 참석한 대신들과 궁녀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최호와 김중호의 엉덩이가 찢어지고 형틀 아래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고하라. 세조는 눈이 충혈되어 펄펄 뛰었다. 소인들은 연서인지 모르고 전달했사옵니다. 최호가 피투성이가 되어 세조에게 아뢰었다. 관관은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더러운 서간을 전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덕중이 서간을 전달하라고 했느냐? 세조가 지식이 조금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황관들이 사설을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덕중 저소의 나인들로부터 전해받았사옵니다. 최호와 김중호의 공초에 의해 덕중 저소의 나인들이 끌려와 잔인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다. 덕중이 귀성군에게 연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옵니다. 네?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소인들은 문안 편지인 줄 알았사옵니다. 사실을 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소인들이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전현들이 사실을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세조의 언명이 떨어지자 내금이 감찰들이 매섭게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나인들은 울부짖으면서 비명을 질렀다. 더욱 쳐라.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성산문 등 단종 복위 운동에 실패한 사육신을 가혹하게 고문한 뒤 사형에 처한 인물이다.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황보인과 김종서를 척살하고 살생부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세조는 궁녀들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마침내 덕중 처소의 나인 둘이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방자의 신분인 덕중도 끌려와 피가 낭자한 형틀에 묶였다. 내 인연, 내가 감히 귀성군에게 추잡한 서신을 보냈느냐? 세조는 자신을 배신한 덕중을 노려보면서 눈에서 불을 뿜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덕중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체념한 표정이었다. 누구와 공모했느냐? 사사로이 연서를 보내는데 어찌 공모를 했겠사옵니까? 소인이 저지른 일이니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덕중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뢰었다. 세조는 차마 덕중에게 곤장을 때리라는 영을 내릴 수가 없었다. 덕중은 한때 자신과 사랑을 나눈 여인이었다. 그러면 너를 집단 내 고문을 때리도록 하라. 세조는 황관 최호와 김중호에게 박사령을 선언했다. 박사령은 죽을 때까지 때리는 무서운 형벌이다. 최호와 김중호는 결국 난장을 당해 국청에서 맞아 죽었다. 사대부들 사형을 주장하다. 세조는 이어 덕중을 하옥시키고 중신과 대신들을 소집했다. 궁인 덕중이 언문으로 연서를 써서 환관 최호와 김중호에게 주어 귀성군 이준과 정을 통하려고 하였는데 이준이 그 아비 임명대군의 구와 더불어 나에게 와서 고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의 일은 죽히 논할 것이 없지만 환관은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는데 궁녀의 말을 듣고 외인에게 전하였으니 죄를 알 수 있는 것이야. 내가 마땅히 전행 스승을 바르게 하여 그 죄를 묻도록 하는 것이다. 세조가 침통한 낯빛으로 서두를 꺼내자 중신과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임금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간음을 하기 위해 연서를 보낸 것이다. 중신들과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다. 궁인의 죄가 하늘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중신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황관을 죄에 빠뜨렸다. 내가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다만 눈앞에서 오래 보았기 때문에 우선 너그럽게 형벌을 내리고자 한다. 재상들의 뜻은 어떠한가? 세조가 재상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죽어야 할 대죄이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세조는 덕중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대신들은 달랐다. 대신들은 집안에 있는 여종들을 종종 첩으로 거느린다. 그들은 자신의 비첩이 외간 남자에게 연서를 보내거나 정을 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형을 주장했다. 모두의 뜻이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죽이겠다. 세조는 덕중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영을 내렸다. 세조의 후궁 덕중까지 사형을 당하자 이주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왜 황공해야 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고 내게 있지 않다. 침침한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이 평명에 무슨 해가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미 바르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하랴? 내가 왜 황공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세조는 귀성군 이준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세조는 중신들과 대신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춤을 추었다. 비첩 죽이는 것을 자신의 몸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내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조선의 사대부들이었다. 세조가 주연을 베풀고 춤을 춘 것은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샤머니즘적인 의식 같은 것이었다. 덕중은 편지 한 장 보낸 것이 죄가 되어 도성 밖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덕중을 교수형에 처한 세조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반사를 명하고 흉복 차림으로 예를 거행했다. 제왕의 정치는 몸으로부터 집으로, 나라로, 천하에 미치는 것인데 가법이 바르지 못하면 화가 따르는 법이다. 나인 덕중이 일찍이 황관 송충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충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충으로 하여금 공직하기를 처음과 같게 하였다. 뒤에 또 편지를 써서 황관 최호로 하여금 귀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방자의 역할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황관 김중호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내가 친히 부르니 하나하나 승낙하였다. 곧 최호와 김중호를 때려 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례로 처단하였다. 슬프다. 전하 국가를 다스림에는 기강을 바로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로 왕자 왕순과 배고상 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늘에 들리는 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악은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백성들이 혹여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말이 있을까 저하여 유음을 내려서 대사면령을 내리는 바이다. 오늘 이전에 지은 죄는 대역, 살인죄 이외는 모두 사면하니 성업에 힘쓰라. 세조가 사면령까지 내렸으나 덕중의 연서 사건은 한동안 장안을 뜨겁게 달구었다. 조선시대 궁궐의 연애 사건. 지체나 신분이 높을수록 조선시대 여인은 사랑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많은 여자들은 내실에 기거하면서 출입을 제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상대를 만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간음 사건이 대부분 근칙을 상대로 발생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었다. 간음 사건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남녀가 내외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겁탈당해도 희생자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탓에 은폐되는 일이 많았다. 이는 대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대궐의 내명부에는 500명 안팎에 상주하는 궁녀들과 자비를 하는 무수리까지 1,000명 가까운 여인이 북적대고 있었다. 남자는 내금 위에 200명, 내시부 내반원에 항상 번을 서는 내시가 100명 안팎, 숙직을 하는 승정원 같은 곳에 서리까지 합치면 역시 수백 명이 출입한다.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몰려 있으니 종종 연문이 일어나고 추문이 발생한다. 내시들도 사랑을 하고 궁녀들도 사랑에 빠지곤 했다. 출퇴근하는 내시가 철을 두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동성애도 횡행했다. 덕중은 연애편지 한 장 보낸 죄로 교수형을 당했다.
덕중과 같은 처소에 있는 나인들은 가혹한 박사령을 당했다. 연애 편지 한 통으로 인해 나인으로 불리는 여자 둘과 한관, 최호와 김중호가 사형을 당하고 덕중까지 교수형을 당했으니 5사람이나 죽은 것이다. 대궐의 궁녀들은 왕의 여자였다. 왕의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결혼지를 해서는 안 되었다.